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의 특징은 표현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어떠한 것을 권고한다, 이런 표현이 주류를 이루었던 것에 반해서 이번 결의안은 결정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 속에 담겨진 뜻은 결의안 내용의 이행에 그만큼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결의안이 통과됐고 또 국내에서는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됐기 때문에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그리고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결국 국내와 국제사회 모두 북한 관련 결의안 혹은 법이 통과된 셈인데요. 이제 북한의 반응이 남았습니다. 5월 노동당 대회 이전까지 북한의 도발 강도가 세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북한의 선택이 더욱더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자산관리에 세제 혜택까지 이사하라. 다양한 투자 상품을 절세형 만능 계좌로 이사하라. 증권사와 이사하라. 투자 전문가와 함께라 더욱 든든한 증권사와 이사하라. 금융투자협회 이사.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가 됐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전보장이사에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그 네.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이 달러화와 그 물품의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을 이제 그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죠. 예. 이 핵실험 후에 그 56일 만인데요. 이 북한을 드나든 모든 화물의 그 검색을 의무화하고 그 금지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그 유엔 회원국 영국 통과도 이제 불허하는 결정이죠. 예. 또 그 주요 외화 수입원인 그 북한의 그 광물 수출을 그 금지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 지난 70여 년 유엔 역사에서 비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다.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예. 근데 지금 러시아가 뭐 시간을 자꾸 끌어가지고 결국 이게 이제 늦게 통과가 됐는데. 네, 그렇죠. 뭐 바뀐 게 있다 그러죠? 뭐 세 가지가 바뀌었는데요. 하나는 그 미중 합의안에 있던 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그 러시아 대표 예. 이 장성철이 그 제재 대상에 이제 빠졌습니다. 러시아의 장성철이 있지도 않다. 뭐 이런 게 이제 그 러시아의 주장이었고요. 이 북한의 그 항공유 판매와 그 공급 금지와 관련해서도 이 북한 민항기의 그 평양 귀환용 재급유를 허용한다. 이런 예외 조항이 그 추가가 됐다고 그러죠. 예. 이 모스크바행 고려 항공 여객기의 그 재급유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이제 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북한산 그 석유 금수 조치와 관련해서 제3국산 석탄의 그 북한 나진항을 통한 수출도 안보리 그 제재위원회에 그 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그 예외를 이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 러시아가 그 자국의 경제적 이해를 고려한 아주 그 실무적인 조정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산 석탄이 근데요. 뭐 일부에서는 이게 뭐 고쳐져가지고 더 좀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모양인데 또 반대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게 상당히 강력한 제재다, 이런 그렇죠. 평가가 많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어제 국내에선 테러 방지법 그리고 선거구 획정, 북한 인권법 뭐 이런 것들이 다 통과가 됐죠. 네. 더불어민주당의 그 이정걸 원내대표의 그 필리버스터 어제 오후 7시 30분경에 끝났죠.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그 테러 방지법안 등이 그 내안 표결이 시작이 됐고요. 네. 야당에서는 이제 그 김영환 국민의당 의원이 그 유일하게 이제 표결에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표를 던졌다고 하죠. 이 테러 방지법안 논란이 됐던 것인데요. 이 김대중 정부 시절인 그 2001년 11월 국가정보원이 그 주도해서 그 처음 입법 예고가 됐고요. 그동안 그 수많은 논란 끝에 결국 그 14년 4개월 만에 이제 그 법제화가 됐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그 계속 미뤄져 왔던 이 4.13 총선에 적용될 이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그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 개정안과 이제 그 북한 인권법안 같이 이제 그 처리가 됐습니다. 11년인가요? 하여간 북한 인권법은 그 정도 끌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로 나선 이종걸 원내대표.
또다시 신기록을 세웠죠. 12시간 넘게 연설을 했죠. 네, 어제 오전 7시 2분경에 이제 그 본회의 단상에 올라서 오후 7시 32분, 예. 12시간 그 31분 만에 그 단상에서 그 내려왔다고 하죠. 38번째 주자이자 그 마지막 주자였습니다. 그 이정걸 원내대표 이 테러 방지법을 테러 빙자법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고요. 이 불법으로 직권 상정된 테러 방지법 수정을 요구한다. 이제 이런 의견들을 이제 밝혔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치권에서는 박지원 의원, 박지원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죠.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당에 들어갔어요. 예. 네, 원래는 이제 오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하루 좀 빨라졌죠. 건너갑 고문도 들어갔죠. 맞습니다. 전 고문도 들어갔죠. 네, 무소속의 그 박지원 의원과 예. 권노갑 전 의원 등 이 구 동교동계가 어제 인해당 합류를 그 전격 발표를 했습니다. 박지원 전 의원은 어제 오후 그 국회의원실에서 그 국민의당 그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 이 주성영 원내대표, 장병환 정책위 의장, 김영환 인재영입위원장 등 그 국민의당 그 지도부와 그 권노갑 전 의원 등과 그 30여 분 동안 이제 그 비공개 회동을 가진 뒤에 국민의당 합류를 이제 전격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뭐 전 지역주의가 좋다는 얘기 절대로 아니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당에서 지역 기반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당의 지역 기반은 좀 탄탄해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사실. 네. 그러나 이제 그 추이를 좀 이제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 네. 사실은 이제 원래 오늘로 예정돼 있었는데 어제 좀 앞당겨진 것은 아무래도 뭐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대표의 그 야권 통합 제안이 그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제 그냥 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예. 있죠. 이 김종인 그 대표는 어제 그 전격적으로 그 야권 통합을 이제 그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탈당 의원들이 그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이 국민의당을 이제 정면으로 그 겨냥을 했는데요. 네. 이 탈당 당시에 그 문제를 제기했던 지도부가 바뀌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다시 뭉칠 수 있지 않겠느냐. 시간이 없는 만큼 명분론에 집착하지 않으면 쉽게 단합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죠. 근데 안철수 대표 의도가 의심스럽다 이랬죠. 네, 의도가 의심스럽다면서 이제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천정배 공동대표는 그 즉흥적 제안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나름 의미를 부여를 했고요. 이 김한길 공동선대위원장도 그 깊은 고민과 뜨거운 토론이 좀 필요한 문제다. 상당히 좀 미묘한 차이를 보였는데요. 중앙일보가 발빠르게 어제 그 국민의당 소속 의원 18명을 대상으로 그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뭐 18명 뭐 전수조사. 전수조사긴 전수조사죠. 그렇죠. 예, 예. 그랬더니 이제 그 부정적인 의견이 안철수, 김동철, 이제 박주선 의원, 신하경 의원 이렇게 그 4명이었고요. 반면에 천정배, 김한길, 김관영 의원은 이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다고 하고요. 예. 이 조건부 찬성, 예. 뭐 친노 패권이나 뭐 낡은 정치 청산 등이 이루어질 때 통합이 가능하다. 이 뭐 김영환, 문병호, 권은 의원 등 그 6명이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한 9명이 이제 그 이른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예. 4명이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자, 어쨌든 뭐 성사되든 안 되든 김종인 대표는 뭐 손해보는 게 없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죠. 네, 김종인 대표로서는 뭐 설령 통합이 되지 않더라도 필리버스터 정부 탈출이라는 그 실리 그리고 총선 국면에서 통합 주도 세력이라는 그 명분 이 두 가지를 겨냥한 그 양수 겸정의 카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총선 40여일 앞두고 야권 통합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근데 이런 기습 제안 당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전화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진성준입니다. 이 야권 통합 제의 어떻게 보세요? 이 시기적으로? 예, 너무 늦었을 수가 있긴 할 텐데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의 1대1 대결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정치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현재 흩어져 있는 야권의 정당들을 하나로 크게 통합하는 일은 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그렇죠. 근데 이제
당내에서도 이게 지금 공천과 연관돼 있으면은요 상당히 미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를 들면 그렇죠. 지역구가 겹치는 경우가 갑자기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당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필리버스터 문제 때문에 뭐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거나 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원래 한 집안 식구 아니었습니까? 국민의당의 경우. 그리고 정의당과 같은 야당과도 함께 연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대1 대결 구도가 필요하다 하는데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에 야권 통합이 실제로 추진된다고 해도 무슨 다른 반박 이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말이에요. 김종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는 빼고,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쉽게 얘기한다면 대선 후보가 될 마음이 있으니까 논외로 치고. 이거 어떻게 보세요? 글쎄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전후 맥락을 다 살펴야 할 것입니다마는 기왕에 안철수 의원은 야권 연대나 통합 논의에 대단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야권 통합이나 연대에 반대한다면 안철수 의원은 제외하고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뜻으로 들립니다만 그 전후 맥락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없습니다. 안철수 의원 지금 이 시점에서 제안을 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당내부터 정리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정치적 의도가 따로 있을 수 없지요. 선거 승리를 위해서 야권이 다 함께 뭉치자는 뜻 말고 무슨 저희가 따로 있겠습니까? 안철수 의원께서도 통선의 승리를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야권 통합이라는 거 그 대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도적인지 의도적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어제 국민의당에 입당하지 않았습니까? 권노갑 전 고문도 국민의당에 입당했어요. 동료 동계가 다 상당수가 입당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그 통합이라는 대의 명분에 이분들이 거스르는 분들이네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분들도. 근데 왜 입당했다고 보세요? 그날? 지금은 이를테면 국민의당의 대중적인 지지나 관심이 식어가고 있고 그래서 당적 위기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때에 당의 결합에서 힘을 실어주어야 국민의당과 저희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이를테면 대등한 통합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판단. 이를테면 양당 사이의 균형, 정치적 균형을 위해서 입당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균형을 위해서 그래서 조금 이제 당대당 통합을 염두에 두고서 어느 정도의 이 규모와 대등한 입장을 세워야만 이게 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입당을 했다. 그렇죠. 그 두 분 박지원 의원이나 권노갑 고문 같은 분들은 야권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기 때문에 그런 대의에 복무하자는 뜻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혹시 김종인 대표가 통합하자 그러니까 부랴부랴 견제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왜 그런 뜻도 없겠습니까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양당 사이의 정치적 균형을 이루자라고 하는 얘기는 일방적으로 흡수되는 모양새로는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통합의 거부의 입장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야 흡수 통합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불식시켜서 또 통합 논의에 나오게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수 겸장이라고 합니까? 양날의 칼과 같은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전정희 의원 컷오프 됐지 않습니까? 그죠? 송호창 의원도 컷오프 돼가지고 이 두 분이 국민의당에 합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문제는 문제라기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원내교섭단체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원내교섭단체가 없는 쪽과
있는 상황, 이거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위상, 파워 면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그렇게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어서 나름의 정치적 실체를 갖추면 그만큼 발언권도 커지는 것이고 따라서 통합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다소 유리한 국면에서 협상을 진행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고 예. 그런 것이 오히려 통합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김종인 대표의 정치력에 대해서는 뭐 평가가 대단하다라는 평가가 일반적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또 다른 의미 부여, 다시 말해서 어제 야권 통합 제안에 대한 또 다른 의미 부여가 가능한 것이 이 필리버스터 종료 정국을 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주목도 여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어제 야권 통합 제안을 했다는 것은 정말 절묘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하십니까? 그건 뭐 정치공학적으로들 평가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김종인 대표도 야권 통합이나 연대에 대해서 되면 좋지만 되겠는가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필리버스터 국면에서 모든 야당들이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통합이나 연대의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구나 테러방지법을 끝내 수정하지 못한 채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자고 해도 야권의 통합과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감한 데 따른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슨 필리버스터 종료에 따른 비판 국면? 출구 전략, 이게 여론을 딴 데 이제 돌리기 위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하십니다. 아니 그게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어쨌든 지금 필리버스터 종료를 했고 그 이후에 테러방지법, 선거법, 북한인권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어떤 생각이셨어요? 우리 진 의원께서는? 북한인권법은 여야가 오랫동안 논의해 오면서 그 예. 뜻과 취지에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합의했고 또 새누리당이 애시당초 북한인권법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하고자 했던 그런 저희들이 볼 때는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고 그래서 북한 주민의 인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예. 그런 독소 조항은 제거했다고 보기 때문에 잘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테러방지법은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1.1획도 못 고친다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저렇게 끝까지 고집할 수 있는가. 새누리당과 정부의 행태 정말 분노스럽고 야당이 이렇게 의석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은 정말 늦었지만 그리고 또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뛰고 있는 서울시 강서구의 선거구가 대단히 불합리하게 획정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만 지금이라도 타결이 되어서 통과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말이에요. 지금 김홍걸 씨 있죠? 김홍걸 씨.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그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슨 직책 맡았죠? 네, 국민통합추진위원장. 출마는 안 한답니까? 그분께서 누차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출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부인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워딩을 보니까 출마할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근데 또 한 분,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도 조경태 의원의 대항으로 부산 사흘에 출마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얘기도 있던데. 저는 그거는 제가 직접 알지 못합니다만 고려해 봄직한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이거 보니까 전직 대통령 아드님들이 그냥 이번에 대거 나오시는 것 같아요. 예? 김현철 씨는 오래전서부터 그죠? 국회에 진출해서 정치하고자 했고요.
김홍걸 씨는 그런 뜻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예. 지난번에 안철수 의원이 이희호 여사를 방문한 뭐 이면을 왜곡해서 공개하는 바람에 예. 이분이 정치적 의분을 느껴서 정치에 참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뭐 다양한 계기로 정치적 역량과 식견이 입증된다면 예. 뭐 대통령의 이세라고 해서 예. 정치를 못할 바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가수 김종서입니다. 제 노래의 가사처럼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YTN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 일인데요. 빠르고 정확한 뉴스와 알찬 정보들, 그리고 제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주말 뉴스의 뮤직까지 이렇게 24시간 뉴스와 음악을 함께 들을 수 있는 방송은 아마 그 YTN 라디오가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여러분도 YTN 라디오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락앤롤. 언제나 록록록록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록록록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부터 들으시죠.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예, 지금 7시 36분 25초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교통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현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와 함께 오늘은 고속도로에도 교통량이 꾸준한데요. 특히 돌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가는 길 오창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현재 낙하물 처리 작업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6km 구간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나란히 가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 신갈에서 수원 사이로 밀리고 있고 서울 쪽으로는 달래내부터 양재까지 4km 구간 주춤합니다. 이 밖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도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장수부터 송내까지 짧게 밀리는데요. 계속해서 구리 쪽으로 가는 길은 퇴계원부터 하남까지 무려 12km 구간 쭉 정체가 이어집니다. 이 부근의 북부간선도로는 외곽 쪽으로 묵동에서 신내까지, 반대편 도심 쪽으로는 묵동에서 하월고까지 차량 밀리고 있고,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도 창동교부터 군자교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예, 저희가 앞서서 이 야권 통합 문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들어봤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그 대상이 되는 국민의당의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맡으시는 날 아침에 제 기억으로는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이 교수님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맡으신 다음에는 이제 처음인데, 그죠? 네. 뭐 들어가 보시니까 어떠세요? 운영 상황만이죠. 당 운영이 상당히 힘들죠. 왜냐 그러면 창당도 힘들고 인력이 부족하니까 당사에서 일하는 직원분들, 당료분들 정말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우리 당이 의사결정이 좀 늦은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당 운영이 좀 민주적이죠. 어떻게 말하면 좀 지나치게 민주적이다 할까.
오히려 우리가 더 민주적입니다. 더민주당은 거의 1인 독주 체제가 아닙니까? 이런 것이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더 민주적이다. 더 민주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참. 근데, 바로 그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어제 야권 통합하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창당이 한 달인데, 축하를 하지 못하면 좀 지나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실은 없다 그러죠. 이제 체제를 정비하고 그야말로 총선이라는 전장에 출정하라고 하는 판에 우리가 더 크니까 합치자. 이런 것은 좀 순리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안 대표나 안철수 대표나 처음에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이 탈당한 의원들이 가졌던 명분은 그대로 살아있다고 봅니다. 양대 정치의 무한 경쟁 속에서 그야말로 병들어가는 국민의 삶을 우리가 살피겠다는 것이고 또한 양대 정당의 적대적 공존 체제를 깨지 않으면은 민주주의, 한국 정치의 발전은 없다 하는 우리 문제의식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어쨌든 김한길 대표하고 그 천정배 대표는 안철수 대표하고는 조금 다른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아마도 그것은 통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당내대 통합이 아니고 선거연대를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것을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은 또 어떻게 당내당을 통합합니까? 너무 그건 소식적이 없죠. 그러나 안철수 대표도 몇 번씩 강조했지만은 당대당의 공식적인 연대는 없을 것이다. 그것에 무슨 말이냐? 2012년에 당시 그 민주당, 민통합당과 통진당 사이에 그다음에 공식적인 무슨 문서에 도장을 찍고 하는 연대 그런 것은 절대로 없다. 확실합니다. 예. 그 교수님께서는 지금 김종인 대표가 이렇게 야권 통합을 그것도 바로 시기적으로 어제 제의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어떤 필리버스터 정국을 끝내고 결국에는 여당이 원하는 법안을 다 들어주지 않을 수 없지 않았습니까? 네. 과반수가 안 되는 야권의 현실이죠. 네. 우리가 선진화법으로 끌 수 있으면 끌 대로 다 끌었다 말이죠. 그러니까 야권 승리를 위해서는 그나마 합쳐야 우리가 요소야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야당도 야당 나름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의 새정치 민주연합과 과연 크게 바뀐 게 있느냐, 이른바 뿌리부터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지 않는 야권이 진정한 변화가 없는 한 대선 승리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정치공학적으로 선거에서 특히 서울 수도권은 연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 네, 그런 것은 우리도 잘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겠죠, 물론. 네, 그러나 좀 일단 제3당이라는 실험을 우리가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후보가 좀 강점을 가져서 심지어 3대 구도에서도 해볼 만한 지역구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서는 야권 단일화 하게 되면은 여당을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곳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과거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좀 선거가 좀 지난 다음에 공천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선거운동하고 이제 초기에 여론조사 나오고 그럴 경우에 지역적으로 고려해서 후보자가 판단할 일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조정하거나 하는 거 이것은 과거도 해왔던 일이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선거연대에는 없다는 기본 방침하고서는 배치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역에 따른 일이죠. 막바지에 가서.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어제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당에 입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권노갑 전 고문도 입당을 하고요. 그죠? 자, 그 교섭단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교섭단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퇴출 인사 영웅시하면 폐기물 처리장이 될 것이라는 국민의당 내부에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했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건? 그거 좀, 표현도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전 상당히 지나치다고 봅니다. 네, 전 좀 지나칩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이렇게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예. 제1당은 그냥 제2당도 하기 어려운 것은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예. 제1야당이 되겠다고 큰 소리 친다고 누가 그렇게 믿겠습니까? 그러나, 호남을 대표하는, 말하자면 호남의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결국에는 총선 후에 야권 통합의 주도권을 갖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예를 들면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이죠. 상당히 정통 호남 민주 세력 또는 김대중 대통령의 맥을 이은 말하자면 야권 본류 유권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박지원 의원께서 어려운 결단을 하시고 국민당에 입당한 것은 호남 선거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총선 이후에 어떤 야권의 어떤 새로운 판짜기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자, 근데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공천 지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광주에서 현역 물갈이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국민의당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아주 시끄러운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시끄럽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미 당 최고위원회 차원에서는 이미 결정을 한 거죠. 예. 어떻게요? 네. 일단 말씀드릴 것은 과거에 제3당이 신당이 창당하게 되면은 상향식 공천 이런 걸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녹화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상향식 공천의 룰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상향식 공천하게 되면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 유리하게 돼 있죠. 예. 그리고 우리가 파악하는 한 광주의 유권자들은 특히 광주 시민들은 국민의당이 현역 의원들을 100% 공천하게 되면은 이건 변화의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시도별로 20% 현역 의원 평가해서 이른바 탈락을 시키는 것을 채택을 했죠. 세 측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광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 하면은 이제 현역 의원 한 명이 탈락이 될 텐데요. 여론조사 통해서. 제 사견은 정말 이게 과연 의원 한 명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는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수비 배시 문제를 통해서 신인 가산표를 통해서 신인한테 기회를 주는 게 옳지 않나 합니다만 최고위원회에서 토론 끝에 이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준비는 해놨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당의 예상 목표 의석수는 몇 석이에요? 목표라기보다는 저는 의미 있는 제3당이 되기 위해서는 40석은 돼야 한다고 봅니다. 40석이요? 네. 반면에는 처음 출발했을 때 대구에서까지 의석을 많이 얻어서 50석을 했었죠. 작년 2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기는 너무 시간이 촉박한 것 같고 최소한 40석은 해야만 의미 있는 상당히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어쨌든 컷오프가 됐건 뭐가 됐던 간에 경선 하나요? 국민의당도? 네, 그래서 경선을 기본적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총선 앞두고서는 제3당이 생겼습니다만은 그때는 공천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생긴 정당이 이 엄청나게 힘든 상향식 공천을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더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합이 있는 곳은 다 상향식 공천을 하죠. 근데 다만 새로 생긴 정당이기 때문에 당원 기반은 취약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여론조사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배심 문제 이런 걸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전략공천은요? 전략공천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어느 분들을 좀 배치를 시켜서 거기 경선에 나와라. 또는 이제 예비 후보가 전혀 없는 곳도 있죠. 그건 뭐 전략공천이 아니라 사실상 단수공천이 되겠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단수공천이요? 후보자가 전혀 없는 경우는 좀 우리가 후보자를 구해서 좀 보내는 것이니까 그것은 전략공천이 아니죠. 후보자를 스카우트해서 출마시키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근데 천정배 그 공동대표의 입장은 조금 다르지 않나요? 어떻게 다른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광주에서의 현역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좀 더 많이 하려고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경선과 전략 공천에 대한 마인드도 지금 교수님하고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가요? 조금 다르지 않나요? 저는 뭐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거기서요, 그 천정배 대표는 좀 광주에서 쇄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전체 선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런데요, 그 방법이 현재 시행세칙에 의해서는 20% 이런 현역 의원 배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수기 배심 문제 등 상향식 공천에서 신인한테 가산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존 의원들한테는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민을 발굴해서 경선 과정을 통해서 후보가 될 수 있는 분호를 넓혔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